칭찬을 잘못했을 때, 과장된 칭찬을 했을 때 나쁜 점을 말씀드렸는데, 성과를 낮아진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또 재밌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초등학생 여자가 있었어요. 피아노를 엄마 권유 때문에 치게 됐는데,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고 잘하고 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잘하고 좋아하니까 엄마랑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잘하네? 좀 있으면 피아노 콩쿠르가 있는데,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은연중에 표현이 조금씩 되죠?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와 선생님이 내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는 이제 고민에 빠지죠. 왜냐하면 자기는 입상할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죠. 그럼 고민이 빠져요. 왜 고민이 빠지냐면 내가 만약에 입상을 못하게 되면 엄마와 피아노 선생님의 기대를 다 망가뜨리니까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도 많이 낮아지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고민이냐면 피아노 콩쿠르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할까? 나 사실 그런 실력 아니다. 할까? 아니면 그런 말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하고 떨어지면 그때 그냥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할까요? 콩쿠르 전에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기 전에 아이들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엄마한테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를 떠나가지고 갑자기 피아노 치기가 싫다 그래요. 이 친구는 피아노를 너무너무 치고 싶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나 선생님이 기대가 크면 그 기대를 못 맞출 것 같으면 머리를 쓰는데 피아노가 싫대요. 학원 가기가 싫대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콩쿠르를 안 가도 되고 선생님의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상관없고 내 자존심에도 문제가 없고 다 지킬 수 있죠. 피아노 치기가 싫다 그러는 거죠. 피아노 안 간다 그래요. 재미없다 그래요. 사실은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치고 있는 친구들을 재미없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칭찬하면 돼요. 높은 기대를 가지면 얘가 관심이 없게 돼버려요. 자, 그래도 엄마가 더 세게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가! 빨리 피아노! 콩쿠르 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얘가? 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콩쿠르 하루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요. 아파요. 거짓말로 아픈 게 아니고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고 아프기를 작정하면 우리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의사가 너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도 그 다음부터 아프죠. 진짜 아파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진짜 아파요. 콩쿠르를 안 가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재미있게 치는데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대를 못 맞출 것 같으면 그런 자존심을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아파버리거나 피아노를 안 쳐도 되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자기 불구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도 낮추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 불구화 현상을 만들어버린다. 과도한 칭찬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서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당신은 자기 자녀를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시냐?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맞게 칭찬하시냐? 아니면 칭찬을 좀 더 과하게 하시냐? 아니면 칭찬을 좀 아껴가지고 꾸중을 많이 하시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스타일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아이들의 성적을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관계가 나왔어요. 이게 1점부터 7점까지 있는 7점 척도인데 4점이라는 것은 아이의 성적과 성취에 맞게 정확하게 칭찬과 꾸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일 때 아이의 성적이 가장 높았어요. 현실보다 더 꾸중을 많이 하고 칭찬을 적게 하면 할수록 아이의 성적은 떨어지고 거꾸로 오른쪽으로 현실보다
더 많이 과대 칭찬을 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언제 아이들이 우울증을 가장 많이 겪냐면 엄마 아빠가 과대 칭찬과 과대 꾸중을 하게 되면 우울증을 많이 겪습니다. 현실적으로 칭찬을 할 때 우울증이 가장 낮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 칭찬을 과대하게 하면 할수록 현실이 받쳐주지 않을까.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학원 가면서 얘기하면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알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칭찬을 과대하게 해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울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더 꾸중을 해도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의 단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장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단점이든 장점이든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칭찬과 꾸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성과도 떨어지고 자기 불구화 현상도 일어나고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정확한 꾸중과 칭찬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잘못된 마음으로 과장된 칭찬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싶은 것은 정확한 칭찬과 꾸중을 하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첫 번째 부담은 뭐냐면 정확한 꾸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부담이 되는 이유는 내가 괜히 정확한 꾸중했다가 오지랖 넓게 바른 말 했다가 우리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세상에 저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저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나까지 바른 말을 해야 되나? 나는 그래도 무한전한 사랑으로 돕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저에게 바른 말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바른 말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른 말이 필요한데 연구 결과를 보면 정확한 칭찬과 꾸중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사실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누군가 꾸중을 하면 꾸중의 내용을 보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옳고 그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나 미워하나? 나 싫어하나? 나 도와주려고 하나? 아니면 자기 이익 보려고 하나? 나한테 화가 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확한 꾸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고 생각을 해본 뒤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위해서 하는 말인지 꾸중을 위한 꾸중을 하는지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어린이도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민감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얘기를 듣고 관계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잔소리고 나를 까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는 속으로 듣지 않죠. 관계도 깨지고 그 사람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계가 깨질까?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정확한 꾸중과 칭찬을 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겠죠. 관계만 깨지는 거죠. 두 번째 우려는 어떤 거냐면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저 사람이 듣기나 할까? 비슷한 우려인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바른 말 하면 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은 바른 말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듣다가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나쁜 말, 싫은 말,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동기도 상당히 강하지만 정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싶은 동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말을 하고 정확한 꾸중을 하면 약간 불편은 하겠지만 그 말을 들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맨날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죠. 칭찬하고 뭐 좋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꾸중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처음에는 불편해도 나중에 어려울 때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뭐가 부족한지 진심과 사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과는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나중에 가면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헛된 소리로 좋은 말만 던지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가 싶다가도 나중에 아무도 신뢰 안 해요. 그냥 호구로 생각하죠. 호구로.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만만하게 봐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사무실을 같이 쓰고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정확한 꾸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친하고 아끼는 사람인데도 바른 말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얄팍한 이기심이에요. 혹시나 제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끝까지 남고 싶은 얄팍한 이기심일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정확한 꾸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확한 꾸중을 하면 그 사람이 우울증을 겪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더 열심히 하고 동기도 높아지고 이런 거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죠. 관계 깨지면 어떡할까? 내 소리 안 들으면 어떡할까? 괜히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좋고 아끼는 사람이면 정말로 정확한 꾸중과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버리는 거예요. 매일 보는 관계인데 아끼는 마음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보긴 하는데 제가 아끼지는 않아요. 그냥 직원이에요. 그럼 바른 말 해요? 바른 말 하지 말아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둘 다 괜찮으냐면 어차피 아끼지 않고 친하지 않잖아요. 뭐 깨질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미 제가 희생을 하는 거죠. 바른 말 하면 이 친구는 저 싫어하겠죠. 근데 어차피 친한 사이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나쁘고 관계도 안 좋아지겠지만 생각은 해보겠죠.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가? 사실 우리가 위계 질서에서는 윗사람들에게 바른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윗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사람이 돼요. 평생을 바른 말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높은 사람도 되고 낮은 사람도 되니까 피드백을 주고받잖아요. 나쁜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쁜 소리를 들을 확률이 없어져요. 그럼 계속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엄청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잘 살까를 연구했더니 배우자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잘 살까? 아니면 나쁜 점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불만이 있을 때 조금씩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잘 살까?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예요. 제가 무조건 나쁜 것을 덮는다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몰라요. 뭐를 잘못하는지, 뭐가 부족한 점인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듣고 열심히 고칠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없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약한지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꾸중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꾸중을 하지 않고 과장된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성취 동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꾸중과 정확한 칭찬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어설프게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꾸중과 칭찬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